자, 그럼 물리 첫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1단원 역학 파트입니다.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1학년 또는 2학년 친구들 내신 대비로 들어가실 거고 선행하시는 친구들도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될 파트입니다. 우리 개념 꼼꼼하게 보고 문제풀이 훈련하면서 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 운동이고요. 개념 복습하시면서 체크 하시고요. 5번은 복습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수능 특강이나 완자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한 번 풀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풀이는 오답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헷갈렸던 거,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그 부분을 잘 채우는 것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다짐 한번 적어 보시고요. 한번 마음 다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는 개념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러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스칼라 그룹, 두 번째는 벡터 그룹입니다. 스칼라라는 그룹은 이제 크기만 가지고 있는 그룹을 의미하죠. 자, 방향이 없고요. 뭐만 있다? 크기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동 거리, 속력, 빠르기, 그다음 에너지, 밀도, 전하량, 질량, 길이,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스칼라에 속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질량이 나왔잖아. 우리가 이제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 200g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뭐 삼겹살을 오른쪽으로 주세요 뭐 이렇게 안 하죠. 방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만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크기에다가 뭐까지?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애들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기하, 벡터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방향이 들어가는 개념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언제 했습니까? 통합과학 때도 했었던 내용이 되겠죠. 무게, 중력, 힘의 크기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다뤘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스칼라와 벡터로 나눠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과학에서 그러면 이런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부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그냥 약속으로 우리끼리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두고요. 근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푸시다 보면은 값의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푸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고 크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과학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수학에서처럼 음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동거리와 변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동거리는 스칼라, 변위는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그냥 뭐예요? 이동거리는 그냥 크기만 있는 거야. 그런데 이동거리를 실제 움직인 총거리라고 하는데 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경로의 길이다. 얘가 지나온 그 경로를 다 더한 게 바로 이동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B 지점 지나서 C 지점까지 왔다. 여기가 3m, 여기가 4m다.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체의 이동거리는 3 더하기 4 해서 이동거리 7m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벡터가 나왔습니다. 자, 벡터 바로 변위인데요. 이 변위는 위치 변화량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점과 끝 시점에 여길 이어서 위치 변화량 변위 값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적어 볼게요. 처음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서 단거리, 가장 최단거리, 직선거리로 계산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변위가 됩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 4, 여기 5m니까요. 이동거리는 7m인데 변위는 5m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운동을 해도 이동거리와 변위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꼬불 운동해서 여기 도착했어요. A에서 B까지 도착했어요. 자, 이동거리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동거리는 이 꼬부랑을 다 펼쳐가지고 더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위는 어떻습니까? 처음,
끝, 이어서 최단거리로 이어서 이 거리가 바로 변위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동거리랑 변위랑 비교했을 때 언제나 누가 크거나 같겠습니까? 언제나 이동거리가 벡터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나요. 그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벡터보다 항상 크거나 또는 같다.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완전 직선 운동을 했을 때, 방향을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 했을 때는 그때는 이동거리랑 변위가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항상 이동거리가 크다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원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도 체력장을 합니까? 쌤 때도 막 1km 달리기 이런 걸 시켰는데 나는 운동을 너무 못했었어. 너무 못했어가지고 쌤이 그래도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는 수영 선수였습니다. 우리 시 대표였어, 내가. 왜냐면 우리 시에 수영할 수 있는 애가 없었던 거야. 내가 그래서 은메달을 이제 시 대회에서 따가지고 도대회를 나간 내가 시 대표 선수였어요. 은메달을 땄는데 그게 이제 시 대회에서 사실은 이제 출전 선수가 이제 2명이었던 거야. 나랑 어떤 친구랑.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금메달, 내가 은메달을 따가지고 시 대표 선수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을 아주 못하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클수록 점점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체력장 제일 싫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바퀴 200m를 이제 5바퀴 돌았다. 그럼 거리는 몇 미터예요? 1000m예요.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이는 0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변이 정리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속력 속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속력 속도 빠르기인데요. 우리가 고1 통합과학까지도 얘네들 별로 구분 안 하고 그냥 거의 같은 말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의 경우는 방향을 신경 써서 그리고 변위로 계산을 해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력 속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속력은 단위 시간. 여러분 단위 시간 하면 뭐 생각하면 돼? 그냥 1초. 1초, 1분, 1시간, 1시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1초겠죠? 1초 동안 얼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느냐 해서 빠르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같은 말로. 그 다음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 변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초 동안의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래서 방향이 이게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력은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그냥 양수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면 부호를 플러스해서 마이너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다 알고 계시죠? 거속시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도 초등학교 때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속도가 나오면 이제 벡터입니다. 시간분의 변위에서 1초당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우스 뒤집어가지고 거속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시간분의 거리 속력이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로지가, 그러니까 로지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쌤 얼굴 본따서 만든 애가 있는데 쌤이 출연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로지가 집에서 학교에 갔다가 학교까지 쭉 갔다가 학원까지 이동했는데 10초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300 더하기 150 더하기 또 150이니까 이동거리는 600m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10분 걸렸다라고 했으니까 10분은 몇 초죠? 10분은 600초니까 이제 속력을 계산해 보면은 시간분의 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600초분의 거리 600m 하면은 이제 1m/s다. 이렇게 해서 이동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위는 어떻습니까? 변위는 시작과 끝. 여기니까 요 변위는 지금 300m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시간분의 변위. 그럼 얘는 얼마예요? 0.5m/s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운동이어도 어때요? 거리와 변위가 바뀌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도 다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 아까 둘 중에 누가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항상 이동거리가 변위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속력, 속도를 비교했을 때도 속력이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로지가 학원에서 학교까지 10초 만에 뛰어갔대요. 속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속도 어떻게 구해요? 시간 10초
10초 동안 몇 미터를 갔다? 150m를 갔으니까 계산 간단하게 해주시면 15m/s 뭐 거의 그냥 뭐 뭡니까? 우사인 볼트입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데 1초에 15m 뛰어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지가 학원에서 집까지 15초기 때문에 15초 동안 몇 미터 갔다? 300m 갔다. 계산하면 얼마다? 20. 더 빨리 갔습니다. 역시 학교 갈 때보다 집에 갈 때가 더 빠르네요. 아주 과학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기 놓친 게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자, 문제에서 속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뭘 신경 써야 돼? 방향 신경 쓰셔야 되죠.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로 두겠다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지금 학원에서 학교 오른쪽으로 간 것을 양수로 표현했다면 학원에서 집 왼쪽으로 간 것은 음수로 표현을 해줬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부호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미분 개념이 나온 거예요. 아직 미분 안 배우신 친구들 있으려나? 자,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이런 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시간분의 변위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돼?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위치 변화량이 될 거 아니야. 그죠? y 증가량, 위치 변화량. 이게 뭐다? 속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ST 그래프 보통 이렇게 부르죠. 위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를 나타냈다 그래서 ST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때가 T1이라고 할게요. 이때를 T2라고 할게요. T1부터 T2초까지 이때 사이에 평균 속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이어서 요렇게 이어서 그냥 저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두 지점을 이어서 선분의 기울기를 그냥 구하면 그게 평균 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순간 속도는 뭐야? 아주 0.00001초 아주 그 짧은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쫙쫙 확대를 하는 거야. 우리가 쫙쫙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작게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작게 자르는 게 뭐야? 바로 미분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한 점에서 이 접선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구간을 찾아서 계속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그 순간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속도 구하실 때 이제 평균 속도다 2점 찍어서 선분 이어서 기울기 구하세요.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그래프 나왔을 때 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물체 간 거리를 보여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시간에 따라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 물체 간 거리가 좁아지고 멀어지고 하는 것은 두 물체가 둘 다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의 운동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두 물체 간 거리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이런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지 가까워지고 있는 건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는 따라잡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잡히고 있어. 그래서 요 뒤에 오는 애가 더 빠른 거죠. 뒤에 오는 애가 더 빠르니까 얘가 따라잡으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A랑 B랑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향해 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요 이동거리, 요 거리가 A와 B 이동거리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문제 푸실 때요. 우리 교재에서 문제 푸실 때 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프 해석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쌤이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경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거리 D라고 놔볼까요? D만큼 떨어져 있다가 쭉 가까워져가지고 어때요? 만났잖아요. 두 물체 간 거리가 빵이 됐습니다. 자, 만났다라는 거. 이 D라는 거리는 결국 뭐예요?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가 더해져서 여기가 D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이동거리와 B 이동거리를 더해서 그것이 D 값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체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라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나왔는데 이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거리, 즉 시간에 따른 두 물체 간 거리를 이제 나타내면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이 물체 A가 한번 여러분 A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 입장에서 얘도 움직였고 B도 움직였고 서로 다가왔는데 A 입장에서 나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야. 나 되게 이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 중국이야. 약간 내가 중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만약에 물체다라고 한다면 나 사실 가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A가 2m/s로 운동했고 B는 뭐 6m/s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A는 아닌데 나 그냥 멈춰 있었는데 얘가 나한테 8m/s로 다가온 건데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상대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가만히 멈춰 계시죠? 쌤이 이동을 해볼게요. 쌤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왼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닌데? 나 가만히 있었어. 난 가만히 있었고 이 온 우주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관찰자는 이기적이야. 관찰자는 내가 항상 멈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A가 만약에 관측을 한다면 나는 멈춰 있고 내가 한 운동을 반대 방향으로 B가 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쌤이 왼쪽으로 움직여놓고 니들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잖아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A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었고 상대방이 내가 했던 운동의 반대 운동까지 더한 거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A에서 측정한 이제 B의 속력이다 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있어요. A가 조금 더 쉬운 걸로 쌤이 예를 들어서 바꿔서 해볼게요. 2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B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 똑같이 오른쪽으로 4m/s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A는 본인이 멈춰 있다고 생각해. 즉 0m/s라고 생각해. A가 지 자신을. 그럼 A가 어때요? 원래는 2m/s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기가 멈춰 있다고 0이라고 생각한다 했지. 마이너스 2 한 거죠. 그럼 A 입장에서 B는 어때요? 똑같이 A가 봤을 때 B의 운동은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내가 1초에 2m씩 나아가기 때문에 1초에 4m 나아가는 애가 내가 2m 갔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4m를 갔어도 내가 2m를 갔기 때문에 2m만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응? 근데 그게 내가 2m/s로 움직이면서 0이라고 착각을 한 거야. 마이너스 2 해줬지. 그럼 이 녀석도 실제 운동은 4지만 마이너스 2 해줘가지고 2m/s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즉 상대 운동에서 속력을 구할 때는 관찰자의 속도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A가 측정했어요? 그럼 B의 속도, 원래 운동에서 이 A의 속도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속도를 빼준 것만큼 나도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빼주면 상대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따가 문제 풀 때 요 내용으로 참고하셔서 문제 풀어보실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개념이 나왔습니다. 가속도 우리가 영어로 accelerate라고 하죠. 그래서 A자 따가지고 기호 A로 표현을 합니다. 자, 정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단위 시간 1초고요.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예시 하나 풀어볼까요? 0초, 1초, 2초, 3초, 1초 간격으로 이동 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1초에 5m 갔으니까 속도가 5m/s구나. 여기는 이제 10m/s구나. 여기는 1초 동안 15m/s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1초, 2초, 2초가 지난 거예요. 그죠? 2초 동안 그죠? 여기서 1초, 2초 지난 동안 5에서 15가 됐어. 그럼 총 얼마가 빨라진 거야? 10m/s가 증가한 거예요. 2초 동안 10m/s가 증가했대. 그럼 1초에는 얼마 증가한 거야? 1초에는 5씩 증가한 거죠. 1초에는 5씩 증가한 거죠. 이게 가속도란 얘기죠. 어떻게 한 거야?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라.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가속도다. 그러면은 우리 물리에서는 기호들끼리도 다 계산 때려버리면 됩니다. 속도 단위 m/s를 시간 단위 세크로 한 번 더 나누니까 m/s 제곱 되면서 가속도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은 1초에 속도 얼마나 빨라졌니 얼마나 느려졌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가속도가 8이야.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야? 1초에 8m/s씩 빨라지는구나. 오케이. A가 -4야?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4m/s씩 속도가 변화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속도가 음수잖아요. 근데 가속도가 8이 나왔어. 그럼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원래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속이 된다는 것은 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수라고 해서 언제나 빨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속이 되면 빨라지는 거고요.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되면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하다가 결국엔 운동 방향이 또 바뀌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속도도 벡터이기 때문에 보호, 방향 잘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5m/s씩 빨라졌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5m/s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점 오른쪽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힘의 방향 어때요? 운동 방향과 같은 오른쪽이죠.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은 오른쪽으로 받아서 점점 가속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VT 그래프 나왔어요. 여러분, VT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 기울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입니다. 델타 변화량 의미하는 거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바로 기울기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가속도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나왔어요. 그럼 평균 가속도다. 그럼 어때? 두 지점을 찍어서 이어서 이 선분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평균 가속도고요. 자, 순간 가속도 어느 한 순간이야? 아주 작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 순간이야 접선.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분 개념인 거예요. VT 그래프 미분 때리면 가속도 나오고 ST 그래프 미분 때리면 속도 나오고 여기서 미분이라는 건 이제 기울기를 구한다는 얘기죠. 아주 작은 시간 단위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미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울기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 왜냐면 여러분 지금 하시는 역학 파트요. 등가속도 운동.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속도랑 가속도랑 방향이 같을 때 여러분 과학에서 방향을 뭘로 표현한다고? 부호야, 부호. 그지?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는 건 둘의 부호가 같다는 거야. 둘 다 양수거나 음수라는 거. 그럴 때는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죠. 즉 빨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속이 되면 빨라지고 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속이 되면 또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야 반대. 난 일로 가는데 힘을 반대로 봐서 반대로 가속이 돼. 난 일로 가는데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반대로 가속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느려지겠죠.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물리 파트를 할 때 뭐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중력 가속도 운동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9.8이니까 9.8씩 빨라진다. 위로 던지면 느려진다.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속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속도를 또 계산을 해서 그 구한 가속도로 다시 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A가 양수고 V가 양수야. 둘 다 같은 방향이야.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속력은 뭡니까? 빠르기죠. 빠르기. 속도의 크기가 속력인 거죠. 그죠? 자, A가 양수인데 V가 음수야.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은 뭐 그런 거잖아요. 감소한다. 자, 음수, 양수다. 그럼 또 반대로 가속이 된 거니까 속력은 느려지다가 멈췄다가 방향 결국 바꿀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물체가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가다가 결국엔 멈추겠죠. 그리고 계속 힘을 받으면 또 결국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음수네요.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속이 돼? 그럼 점점 빨라져서 속력이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와 속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체 운동 들어가기 전에요. 연습 문제 좀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